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한 2달 정도 매매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못 드린 것 같은데 진짜 사실 좀 바빠요. 요즘에 상호종 부동산 분위기 자체가 오늘 날짜 6월 26일인데 코로나 초창기를 보는 느낌일 정도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화랑입니다.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3,100선을 통과했고 주택 같은 경우는 오르는 속도 정도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주식과 주택들이 올라가고 나서 상호종 부동산이 바로 따라오는데 요즘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올 한 해 최고 거래량은 물론이고 근 한 2, 3년 동안 6월달이 제일 바쁜 것 같고 6월달이 제일 매출이 많이 나오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걱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돈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약간 스스로에 대한 패닉이 와 있는데 부동산을 사자니 시대를 많이 모은 것 같지는 않고 주식을 사자니 뭐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을 가지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야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 진짜 현실적으로 맞아?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시장에 있거나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느낌을 확실히 느낄 거예요. 최근에도 한남동의 모 건물, 뭐 부지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한두 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간 좀 보시죠 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비싸게 팔려버렸어. 그게 이번에 나올 건데 진짜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속도를 내서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그 용적률 상향이 되고 나서 거래량이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건축 같은 경우도 다 50%씩 상승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론 뭐 지금 DSR부터 주담대를 규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은행에서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차피 잔금을 내년에 하고 일정을 추후로 미뤄가지고 혜택을 좀 보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훨씬 높은 왜냐면 금리가 내려갈 거를 예측을 해서 변동금리를 좀 높게 산정하더라고요.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앞으로 내려가는 게 가속화될 거라는 거를 다시금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매매 사례를 보여드릴 거는 실거래가 안 떴거나 등기가 안 넘어갔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현실감 있고 빠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혹시나 뭐 계약이 취소돼가지고 등기가 안 넘어가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주관적으로 제 생각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청담동에 있는 주택 건물, 상가주택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요. 영동고등학교를 끼고 있고 위쪽인데 알파카에서 거래했던 게 여기에 있죠. 평당 2억 4천인가? 이 동네에서는 최고가를 찍었지만 건물을 진짜 엄청 잘 지었어요. 이제 매입하신 분은 평생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매입을 하셨고 건물 자체를 너무 잘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건물인데요. 그 라인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 1억 5천에 팔렸죠. 이 건물 같은 경우도 50% 더 상승이 가능해서 증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축까지 감안해서 매입을 하신 것 같고 청담동 같은 경우야 뭐 사실 요즘에 이 언덕 위에 있는 곳이라도 수요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일부 사무실을 쓰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근생 임대 주고 아니면 뭐 일부 주거용으로도 쓰시거나 그런 식으로 매입들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분위기일수록 오히려 외곽지에 있는 거 빨리 파시고 중심부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럴 중심부로 들어왔을 때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건물 같은 경우는 청담동 이것도 있는 건물인데 건너편에 보면 고급주택 많고 에테르노가 있는 뒤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위치는 FNC 바로 뒤쪽에 있는 건물이고 옆에는 또 이수만 우리 회장님께서 또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고급 주거지나 엔터테인먼트가 많은 지역인데요. 이제 좀 안쪽에 박혀 있긴 한데 그래도 주거나 오피스 쓰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현재 오피스로 건물주가 쓰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이제 매각하게 된 사례입니다. 워낙 깔끔하게 잘 지어놔서 실제로 건물 가보면 와 건물 잘 지었다 좀 느낌있게 청담동에 지었다라고 하고 소위 말해서 덩어리라고 하죠. 규모 자체가 98억이기 때문에 좀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98억이면 요즘에 뭐 살 수 있죠? 아파트 뭐 원베일리 60평대도 137억이던데요? 원베일리 한 40평대 정도를 살래? 청담동에 요 건물 살래? 모르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목. 요즘에 사실 상업용 부동산은 이래서 싸 보여. 오히려 약간 주거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 이용 안 하면 땅 사서 이런 거 주택 사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 근처에 그런 목적으로 사신 분도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단지 생활을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좋은 선택이 아닌가. 왜냐면 또 주차도 앞에다가 여기 뭐 지바겐 하나 세우고 아벤타도르 하나 세우고 내 차 앞에다 딱 세워놓고 들어가면 멋있잖아. 논현동에 이렇게 팔린 건물인데요. 이 건물도 딱 느낌 자체가 그냥 오피스 건물이죠. 현재 전체 비어있어요. 직접 쓰기 되게 좋은 공간인데 이 건물도 사실 뭐 방금 전에 봤던 건물하고 걔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쓰는 목적을 쓰고 좀 활용도 있는 그런 건물들인데 이것도 똑같이 뭐 120억 요즘 아파트 뭐 사죠?
네, 라인은 75평이랑 비교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35832분 같은 경우는 야, 건물보다 라인원이 낫지는데 현금 120억이고 얘는 대출이 되니까 얘는 한 3, 40억이면 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해보면 요즘에 강남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 생각보다 안 비싸요. 사실 피디님들이 항상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요즘 시세를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데 상업용 부동산이랑 오히려 주거용이랑 비교해보니까 놀랄 정도인 상태죠. 오히려 저도 이 건물을 보면서 싸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된 건물인데요. 신논현역에 이렇게 리모델링한 건물인데 이 건물은 좀 느낌이 다른 건물이죠. 이제 근생시설 1층, 2층에는 이제 음식점, 술집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논현동이 참 재밌는 게 사실 강남의 상권들이 참 오락가락이 많고 상권이 이동하고 뭐 가로수길은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논현동은 단단해요. 여기는 약간 멋보다는 생활 밀착형 좀 즐기고 먹고 마시고 험불하고 자유롭고 보통 일반인들이 그렇게도 이용을 많이 하고 또 밤상권에는 또 유흥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다른 데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저야 이제 요즘에 제가 12시만 되면 신데렐라가 돼서 너무 피곤해서 자버리는데 약간 저희 회사의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기 피디님처럼 약간 젊은 친구들은 12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강남이 12시 넘어서 술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다들 일찍 닫잖아요. 이 논현동 같은 경우는 아침까지 항상 그 텐션 그대로 술을 마실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지역이 점점 없어질수록 논현동의 희소성이 더 커진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희도 논현동을 돌아다니거나 또 거래를 하는 걸 보면서 논현동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빠지는구나, 그래도 참 안정적으로 잘 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치동에 거래된 업계에서 좀 핫하게 거래됐는데 왜냐하면 이거 산 매수인도 많은 부동산을 컨택을 하셨던 분이고 판 매도인도 많은 부동산을 컨택을 해서 누가 놓쳤다 아쉽다 막 이런 거가 막 스레드 인스타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업을 하는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 후회보다도 그냥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집중해서 일하고 조금 더 고객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더 공격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뭐 이 건물이 그런 식으로 좀 핫했습니다. 전체 학원이 들어가 있는 한티역이랑 음마아파트 사거리 사이에 있는 건물이고요. 학원이라는 매개체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동네 중에 하나다 보니까 대치동은 늘 꾸준하게 강남의 임대 수익용 건물을 찾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 근처에 또 조정석 님도 투자를 해가지고 재미를 보셨죠. 대출 한 50% 정도 받으실 것 같은데 200억 대출 받으면 이자가 3.5%, 7억이면 한 달에 한 6천만 원 정도 내고 은행 이자보다는 안정적으로, 특히 이 동네 건물 자체가 워낙 공실률이 떨어지는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면으로 안정적인 수익용 건물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건물도 대치동에 있는 건물인데 확실히 거래되는 느낌이 다 그렇죠. 대치동, 청담동. 약간 청담동은 직접 사용 목적이나 아니면 투자용으로, 대치동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포커스로 사실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대치동에서 60억대 건물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60억대 건물이 주택들밖에 없는데 이렇게 근생시설로 어느 정도 형태가 구성되어 있고 위치가 최근에 이쪽에 이제 아파트 다 재개발 사업 때문에 재개발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왔는데 그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코너에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학원 상권이 이쪽에 이제 많이 모여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쪽으로도 많이 옵니다. 현재 건물은 노후화돼서 임대료도 많이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물은 딱 그냥 제가 볼 때 느낌이 해가 좋거든요. 해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건물도 리모델링을 해서 학원 넣어가지고 통 학원으로 임대를 준다고 하면 월 2천만 원 가까이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부지들이 좀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부지를 매입한 분 같은 경우는 경매를 낙찰받아서 명도를 진행을 해서 이제 이 부지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시다 결국 매각을 하시게 됐죠. 그리고 노선 상업지역에서 이쪽에 강남대로에 멋있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까. 최근에 뭐 이쪽에 이제 박스 건물로 지어져서 3억 8천에 팔렸던 사례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코너고 노선 상업을 좀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나쁘지 않은 금액대, 그리고 또 이 정도 금액대를 사실 매입하는 분들이나 회사는 뭐 저보다 훨씬 똑똑할 거예요. 그 다음 거래된 거 같은 경우는 언주역 차병원 사거리역 이면에 있는 건물인데 형태가 너무 좋죠. 이 근처에 이제 한번 제가 거주를 했었기 때문에 이 건물 너무 잘 알고 있고 사옥용으로 샀겠죠. 근데 물론 뭐 면적도 좋고 건물 딱 태가 나서 주차장도 좋고 그래서 이런 사옥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딱 적합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싸게 산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필요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앞에 주차장도 넓게 있고 리모델링하기에 딱 좋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샀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강북에 이제 거래된 모텔인데요. 30개 객실에 60억,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창덕궁 들어가는 딱 그 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가 이 길입니다. 도남문로, 요 이제 창덕궁을 바라보는 도남문을 딱 보이는, 저는 이 길을 딱 바라보면서 창덕궁을 보는 그 모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또 창덕궁은 법궁 아닙니까? 우리나라 또 태종께서 여기 창덕궁을 개건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사실 조선 역사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됐던 그런 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이쪽
이쪽 익선동과 서순락길, 그다음 종로삼가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 중에 하나가 이쪽에 있고요. 요즘에 이런 도심지에 있는 호텔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해서 호텔 쓰면 제가 생각할 때 꽤 마진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평당 4천만 원대니까 진짜 저는 꿀 득템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다가 해놓으면 외국인들이 관광객이 정말 잘 올 거예요. 다음 건물은 이제 낙원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낙원동 먹자 메인길입니다. 여기가 우리 촬영했던 건물들이 여기 있죠. 가서 관리 잘하네 라고 했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알파카에서 관리를 하면서 6개월 만에 임대료가 한 500만 원 넘게 올랐어요.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좋은 임차인을 유치하고요, 메가커피가 들어왔습니다. 또 임대 관리도 저희가 깔끔하게 잘해줄 테니 조금 더 현실화된 임대료를 반영해보자라는 걸 협의를 잘하고 있어서, 특히 알파카의 제일 장점이 뭡니까? 실질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감이 좋아요. 이 건물이 임대료가 올라가겠는데? 그런 건물들을 저희가 찍어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받기 위해서는 알파카로 오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건물에 뭐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임차 업종을 넣어서 여기다가 멋있게 바꾸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뭐 종로상가 최고 상권 중에 하나인 이쪽 지역에 건물 이런 거 40억대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바로 저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임대 관리팀하고도 물어봤을 때 임대 문의가 가장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가 낙원동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알파카로 항상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남동 거래가 됐는데요. 연남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홍대 상권이 워낙 좋아지고, 특히 요즘 홍대 거래가 또 꽤 많아요. 홍대 근처에 또 저희 주변에 병원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식을 전해주는 게, 강남에 병원하는 것보다 홍대 하는 게 훨씬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매출이 강남이랑 차이가 많이 난대요. 외국인들도 홍대 와가지고 병원을 많이 이용하니까 오히려 요즘에 홍대에다 병원하는 게 훨씬 더 메리트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병원하는 분들도 사실 홍대에다가 건물을 알아보거나 임대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저도 야, 요즘에 강남만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홍대에다가 또 병원이나 건물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알파카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과 정보들이 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다 해결해드리고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홍대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연남동 같은 경우에 뭐 원래 베이스 좋은 상권이니까 이어지는데, 사실 제가 연남동에 대한 조금 우려감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연남동이 실제로 이제 메인 상권이고, 이 안쪽으로 이제 미로길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에 이쪽 다른 길 쪽에도 오히려 홍대가 재밌는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상권이 약간 침체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실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가 침체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가 있는 여기 보도길인데 요즘에 보도를 좀 넓혔습니다. 여기 자체를 조금 더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편안하게 좀 만들었기 때문에 좀 연남동의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연남동이 시작이고 뿌리는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주간 상권은 연남동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더 이상 사실 발전 가능성이 크게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거의 4% 가까이 나오고 금액대가 30억대이기 때문에 현금 뭐 10억이 안 들더라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어서, 그런 임대 수익용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경험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남동을 투자할 때는 저한테 꼭 인스타로 남겨주세요. 가감 없이 리얼하게 인스타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사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세요. 네, 연남동 같은 경우 진짜 조금 위험합니다. 상권이 또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게 성수동인데, 가끔 제가 그냥 가볍게 제 주간을 얘기해 줄게요 라고 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많은데, 연무장길 이미 3억 됐고요. 뭐 4억? 5억까지 가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예측을 잘 안 해요. 또 올라갔다 됐다 뭐 예측이 어떻다 저렇다 그러는데, 요즘 분위기가 5억은 갈 것 같아요. 5억이 말이 5억이지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안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로 볼 때는 성수동을 대체할 상권도 없고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생겨요. 뭐 젠틀몬스터 사업도 다 지어졌고 계속 요즘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수동의 끝은 어딜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거의 5억을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이면도로는 2억은 충분히 간다라는 건데 1억 5천에 한 팔렸던 사례죠. 제가 오늘 사실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죠? 한남동에 어떤 건물이 갑자기 생뚱맞게 비싸게 팔렸다. 2달 기다려도 안 팔릴 것 같던 건물인데 비싸게 팔렸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코미니티를 드렸어요. 아직 좀 비싼데, 이거 뭐 이 가격에 팔리겠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팔렸어요. 난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야 진짜 팔렸어? 말도 안 돼. 거짓말 치지 마. 탁달을 했는데 진짜 팔렸대요. 그래서 황당한 거야 나도. 근데 우리가 아는 가격보다 비싸게 팔렸대. 호잉? 여기 테이블 포포죠? 테이블 포포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 포포 형이 건물 너무 잘 지어줘서 팔렸나? 네, 샀었어요. 뭐 테이블 포포 사신 분이랑 비슷한 생각 아닐까요? 뭐 나이는 근처에 건물 하나 사서 감성으로 좀 가지고 있고. 한남동은 정말 약간 부자들이, 자산가들이 별 생각 없이 사시는 것 같아요. 한남동 여기 말고 이제 박효신님이 갖고 있던 이쪽에 또 부진 하나 팔렸거든요. 그러면서 한남동 뭐 모르겠어요. 진짜 도대체 뭐가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팔립니다. 한남동에 살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 사세요. 그냥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겠다고 생각하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빨리 일단 지르세요.
아무튼 오늘도 제가 매매 사례들을 보면서 사실 나쁜 얘기를 별로 못했던 게 이 정도로 분위기가 좀 달아올랐어요. 요즘에 너무 바쁘고 힘들고 약간 피로가 빠지질 않아요. 왜냐면 항상 무언가 있어. 막 어제도 밤 1시, 새벽 1시에 계약금 입금을 해서 진행이 됐고, 와 제가 숨막혀. 오늘도 계속 해야 돼요. 지금 바로 끝나자마자 가서 해야 되거든요. 저도 현실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보채고 싶지 않거든요. 언제 막 꼭 사라고 말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사실 요즘 같은 시기 어려운데 살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잘하는 분만 사세요, 이렇게 얘기 많이 드렸는데, 요즘 분위기는 내가 좀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사면 약간 좀 상실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관심을 갖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상실감이 느끼지 않게 최소한 내가 보고 공부는 해보시고 느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가 있는 분들은 저희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제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항상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뭐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